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가해자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대리해서 총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피해자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가해자 A씨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A씨는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좀 감싼다거나 손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생계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좋은 말로 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말로 해서 듣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는 계속 누적이 됐고요. 그래서 총 23회에 이르게 됐고,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재판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상고 기각돼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피해자분은 형사재판 1심 끝나자마자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와 함께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피고로부터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까지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장의 요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또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고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건 불법 행위의 내용 및 태양이나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지속 기간 및 횟수,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책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저희 포유에서 주장한 부분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강제 추행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 행위의 내용 및 그 태양, 그리고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과정 및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 정도, 위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그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위자료가 2천으로 정해진 데는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1,000만 원을 또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피고는 형사재판 1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근데 2심 시작되기 전에 저희 쪽에서 민사소송을 딱 제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상대방한테 변호사가 선임이 됐구나 라고 했으니까 조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형사재판 2심 재판에 들어가서 형사 공탁으로 1,0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공탁금 1,000만 원에 민사 판결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을 수령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를 씻어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건을 직접 처리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좀 맡기시고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장 지출될 변호사 비용이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겠는데, 손해배상 판결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판결이 끝난 이후에 소송 비용 확정 이런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를 또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덜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포유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외에도 각종 손해배상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노하우에 더해서 성범죄 관련 최신 판례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위자료라든가 합의금 기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다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처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금일 소개해드린 강제추행 사건 외에도 저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카찰자나 딥페이크 등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분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연락 주시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